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화요일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TV 예능 프로, 아주 유명한 예능 프로에서 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그 송은이 대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매달 그 직원들에게 월급날 급여를 이체하다가 혹시 깜빡하는 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자동이체를 걸어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동이체를 걸어둔 거를 깜빡하고 또 급여를 이체한 거죠. 급여가 2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반환받았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얘기를 했었는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그리고 투잡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 또 작정하고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회사에서는 당연히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줄 알고 임금을 따박따박 지급을 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한 임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거꾸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판례도 이런 당연한 법리에 따라서 무단결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복직 명령을 했는데 거부하고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 지급했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만 되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민법에 악의의 비체 변제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갚을 돈이 없는 걸 알면서도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주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노동법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근로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한 219일 정도, 상당한 기간이죠. 219일 정도를 출근을 하지 않은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퇴사한 직원에게 이만큼 결근했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임금을 다시 반환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부정했어요. 그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그 219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얘기는 근태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됐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그 당시에 또는 퇴사할 쯤 발견했으면 징계를 내리든 어떤 신속한 조치를 내렸으면 되는데, 퇴사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걸 청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출입 기록이나 아니면 PC를 사용했던 기록, 그 기록만으로 기록이 없으니까 결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려 219일 동안이나 결근했던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구하는 것을 부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회신을 드렸던 내용도 요거랑 비슷한데,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분이 퇴사를 했고, 퇴사한 이후에 자기는 근로자로 재직을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연차수당을 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는 이사로서 재직하고 있고 임원이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사 당신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출입 기록을 쭉 보니까 빠진 날이 상당히 많다, 그럼 그거는 다 결근으로 처리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왔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결근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는지, 두 번째는 평상시에 출퇴근, 즉 근태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회신을 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쟁점화돼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측이 회사고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모든 주장과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인 없이 임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이 없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에 다른 업무, 우리 회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처리했다는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에 정해진 근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시간에는 제대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로자와의 어떤 대화나 타협이 가능하다면 얼른 근로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소송까지 간다, 그렇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해내서 근로자로부터 사실 확인서 등을 받고 자발적으로 그동안 받아갔던 임금을 다시 반환받는 이런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조치가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그럼 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잘못 지급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밝혀냈다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다음 임금 지급기일에 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상계로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절대 일방적인 상계로서 정리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상계로서 정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상 설사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계로서 지급할 퇴직금을 일부를 상계할 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그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 요거까지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회사는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됐다 라고 하면 신속하게 징계 조치라든지 환수 조치,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실무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명한 조치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놓고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을 임의로 지급받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원만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임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고, 본의 아니게 아니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근로를 제공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갔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더 번질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이런저런 조치에 대해서 신속하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